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열립니다. 일단 이틀간 열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민주당 좌파들이 이진숙의 임명을 하루라도 더 늦춰보고 싶어서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언론 노조들이 난리부르스를 칩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심지어는 이와 관련돼서 지금 과방위 위원장으로 있는 최민희는요, 이진숙 후보에게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기선전까지 펼쳐놓은 겁니다. 자, 지금 얼마나 이진숙 후보자를 막아내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사실상 지금 그래서 이 편향된 언론들, 특히 좌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저쪽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단독 보도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단독. 자, 신규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편향된 언론들이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돼가지고 단독 기사를 어마무시하게 던져놓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들만의 주장인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우리가 단독 보도했으니까 이걸로 이진숙 막아봐라. 어떻게든 이진숙 끌어내려라. 라고 지금 저들이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좌파들의 잔인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돼가지고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네, 뭐 10년 전 얘기, 뭐 15년 전 얘기, 막 탈탈 털면서 심지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유튜브에 출연한 것도, SNS 글을 쓴 것도, 심지어 좋아요를 누른 것도, 네, 좋아요를 누른 것도 탈탈 털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좌파들이 지금 사실상 이진숙의 인생을 먼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독이란 타이틀하고 보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인사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이 좌파들의 방송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진숙이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들이 저렇게 난리부르스를 부리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냥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똑바로 했어요. 이렇게. MBC 노조 중요한 결정 좌지우지. 해소 방안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MBC와 관련된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민노총에 있는 노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들이 방송 편성과 방송 인사와 관련돼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그걸 바로 잡기 위한 해소 방안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사장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저렇게 난리부르스를 부리지만 이진숙은 할 일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저는 무엇보다 좌파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면요, 고발하세요. 고발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하게 그렇게 많은 단독 보도를 때려놓고 고발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이 던지는 저러한 각종 의혹들, 각종 단독 보도들이 그냥 저들만의 아우성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왜겠어요? 얼마나 억지를 부냐면요, 이거 가지고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44년간 헌혈을 안 했다고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들? 헌혈의 유무랑 방통위원장의 직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야말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이진숙을 낙마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누가 깠냐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있는 최민희가 깠습니다. 보세요. 최민희 보도자료. 이진숙 후보자 44년 동안 헌혈 한 번도 안 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걸로 이진숙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들이 저렇게 유치하게 나오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재명의 헌혈과 관련된 스토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지지자가 올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헌혈 스토리 해가지고요. 자, 어떤 글이냐? 바로 요런 글이 있어요. 자, 이재명이 헌혈을 하려고 헌혈 차량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헌혈 차량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정보를 기록하는 이재명 시장님. 표정이 어째 불안해 보입니다. 역시 피를 뽑는다는 것은 누구나 두려운 듯. 꽁지. 천하의 시장님도 피 뽑는 건 무서운 모양이네요. 시장님, 네. 제가 긴장해 보이나요? 순간 시장님의 표정이 재미있네요. 고래.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헌혈을 했냐 안 했냐? 뭡니까? 못했어요. 네. 헌혈에 실패하신 시장님은 하는 수 없이 헌혈을 하시는 다른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표현만 하고 헌혈차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재명은 헌혈을 못했을까? 바로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꽁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장님의 목소리 약간의 비음이 섞였네요. 상담하시는 분이 감기 걸리셨나요? 네. 감기약은 드셨나요? 네. 언제 드셨지요? 아침에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헌혈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심지어 그 감기약을 아침에 먹었기 때문에 헌혈을 하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헌혈은요, 감기약 드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뭐 하는 겁니까? 당일날 드시면요, 이와 관련돼서 헌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헌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차량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소나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기죠? 네, 웃기죠?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야, 준 PD, 유치하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냐? 유치하게. 아니, 이재명이 헌혈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뭘 유치하게 이런 거 갖고 오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니, 유치하게 이걸로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 그럽니까? 헌혈 안 했다고? 똑같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재명의 헌혈 스토리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냐면요, 똑같이 지금 민주당이 이진숙을 공격하는 것도 똑같이 유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거울치료라 그럽니다. 거울치료. 아시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오르고 실제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는 것은요, 좌파들이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미 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을 했고 실제 그와 관련된 서류까지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올라가서 망치 두들기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선임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좌파들이 장악했었던 MBC와 관련된 이사진이 교체가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MBC 사장까지 교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이 어떻게든 이진숙을 낙마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이진숙뿐만이 아니에요. 자, 누구도 있느냐? 바로 이분도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실제 어제부로 연임이 됐어요. 더 나아가 대통령 축천 강경필, 김정수도 위촉이 됐습니다.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것을 하냐면요,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가짜 뉴스와 관련돼서 징계를 내리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MBC가 어떤 짓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와 관련돼서 방심위가 과징금 매겼어요. 과징금은 방송국에 매길 수 있는 가장 큰 징계수단입니다. 실제 이건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감점 요인이 된다고요. 감점 요인되는 순간 그 방송국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연임이 되어서 앞으로 3년간 더 방심위원장 자리로서 망치 두들길 수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 추천 강변필, 김정수도 위촉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가짜 뉴스 쏟아보내면은 이와 관련돼서 방심위 차원에서 징계 내릴 수 있다, 망치 두들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민희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윤 정권 하수인 류일임, 방심위원장 연임 원천무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민희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최민희가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가 원천무효라고 말을 하든 좌파들이 뭐라고 난리부르스 치든 멈출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실제 이 류일임 방심위원장 관련돼서도 좌파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댔냐면요. 제가 보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앞서도 제가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돼서 좌파들이 단독 보도 엄청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류일임 방심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야, 단독.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류일임 방심위원장 관련돼서도 이 좌파들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악마시키기 위해 단독 보도를 엄청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제가 더 보여드리면요, 이거 30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30분도. 네, 엄청 보도 많이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방통위원장의 이진숙, 방심위원장의 류일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좌파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제 망치 두들길 날이 머지 않았고, 더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류일임 방심위원장도 연임되어서 앞으로 3년간 더 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좌파들이 지금 막아세우려고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그렇게 문제 삼고 있는 이 좌편향는 언론들에 대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느 방송국에 분노를 했었습니까? KBS 분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얘기 했습니까? 야, KBS 수신료 왜 내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편향적인 방송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왜 KBS 수신료 내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KBS 사장 바뀌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조용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정말 해야 될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실제 국제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내 뉴스까지 굉장히 들을 만한 뉴스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MBC마저 이렇게 바로잡게 되면은 이제 누구 하나 남는 겁니까? JTBC 혼자 남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JTBC 혼자 말한다고 이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상파 3사, 종편 4사 중에서 JTBC 혼자 떠든다고 이거 받아주겠냐고요? 안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좌파들은 어떻게 프레임을 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마치 언론을 장악하는 것처럼, 마치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프레임 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저들과의 차이점이 있죠. 뭐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야, 이거 진작에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진작에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들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좌파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실제 방송국들을 정상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정상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좌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란 법은 다 지키지 않고 심지어 폭력행위까지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강규영 전 KBS 이사.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실제 강규영 전 KBS 이상을요, 문재인이 해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대법에서 그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이게 언제냐? 2021년. 2021년입니다. 자, 심지어 뭐까지 이겼냐면요, 문재인 정권 때 잘렸었던 강규영 이사가 임금 지급 소송까지도 이겼습니다. 이거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에 안 줬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정권 차원뿐만이 아니라 실제 언론 노조들까지 굉장히 잔인하게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치 강규영 이사가 법카를 사적으로 쓴 것처럼. 한겨레 보도입니다. 자, 또 어떻게? 강규영 이사가 김밥 2,500만 원 업무 추진부로 쓴 것처럼 오마이뉴스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보니까 뭐 어떻게 났습니까? 불기소 났습니다. 불기소. 실제 재수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났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분은요, 엄연히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단순히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 좌파들, 특히 언론 노조들의 잔인성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들이 실제 강규영 이사를요, 폭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집단 폭행까지. 무려 100명이 넘는 언론 노조원들이 강규영 이사를요, 폭력을 휘둘렀다고요. 자, 어떻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진짜 기가 차실 겁니다. 기가 차실 거예요. 네, 이사.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좌파 언론 노조들이 실제 강규영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100여 명의 민노총 언론 노조원으로부터 저렇게 집단 린치를 당했고 그런 가운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권 당시 보도 한번 했습니까? 실제 언론들이 이왕을 영상 공개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본 적 있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방송까지 해드린 적 있어요. 이 영상과 관련돼서. 근데 아마 지금도 처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실제 얼마나 진실들을 숨기고 있는지, 저들의 잔혹성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가장 잔인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떤 짓까지 벌이느냐, 가족들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실제 강규영 이사 가족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강규영 이사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규영 이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가족들까지 괴롭히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강규영 이사가 마음이 약해져서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강규영 이사를 내려앉히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그 잔혹성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지금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언론 장악한다, 언론 탄압한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저들이 짓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강규영 이사가 실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 알려지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좌파들한테. 이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방통위원장으로 있는 최민희가 말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 강규영 이사가 할 말 다 하고 나왔어요. 자, 실제 강규영 이사가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민희가 어떻게 막말을 하는지, 더 나아가 강규영 이사가 그 최민희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그 집 앞에서 언론 노조원들이 저희 가족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한 사람은 군대를 갔다 오고 한 사람은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는데 아들들과 부인의 사진을 찍어서 동네방네 그것을 다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다녀서 제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다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조선일보 2017년 10월 12일자에 후속 취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그 집단 린치 사태는 여기 그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계신데 과방위에서 이것이 틀어지자 의사 표현에 있어서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나 대상에게 상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놨고,
그 이후에도 저의 그 해임 청문회에서 김경근 청문 주재인이 왜 강기용 교수에게만 이러냐고 물어보시는 거 그거 모르세요? 교수가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폭언이 됐고 이것이 녹취록이 나와서 역시 여기 계신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께서 법사위에서 대단히 잘못된 청문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과방위에서는 허욱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그 사과하는 일까지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 폭력이 벌어져서 저는 가방도 뺏기고 밑도리도 벗겨지고 안경도 뺏겨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그 시큐리티를 통해서 그 피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언론 노조원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찍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방송을 파업 방송을 유튜브에 실었지만 다행히 나중에 그 시큐리티가 찍은 것이 나오면서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송재호 위원장이 이것을 찍고 있는 시큐리티 그 보안요원의 손을 내리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KBS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잠깐 중단해 주세요. 아니 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금 시큐리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왜 손가락질하고 삭제질하면서 이럽니까? 중단하세요. 아니,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저를? 저는 막을 권리가 있어요. 중단하세요. 지금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시큐리티 직원들 공격당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양 간사들이 공이 총량을 제한하자고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한 답변 하시는데 벌써 한 답변 하는데 4분 5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먼저 정해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양 간사께서 총량을 정하자고 해서 아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잠깐만요. 예 아니 잠깐만요. 뭐 마음대로 천천히 얘기해도 된다고 하시다가 왜 갑자기 아니, 또 잠깐만요. 그거를 제시하십니까? 참고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원부원하면 막는다고 했고 지금 중원부원 중원부원하고 다른 있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안 거죠. 다른 그만하세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하세요. 중원부원 하고 계십니다. 오직하면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듣기 싫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듣기 싫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저 폭력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리세요. 참고인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리세요. 스크린을 지금 제 띄워놓은 질의 겁니다. 시간입니다. 아니 다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하고 계십니다. 아니 박충건 의원님 정확하게 계세요. 잠깐 계세요. 그러면 먼저 중단하고 제가 중단하라고 총량을 정하신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말씀하시죠. 제가 중단하고 얘기하는데 참고인이 왜 저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민희가 거짓말하고 있죠. 최민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피해를 입으신 강규영 전 KBS 이사가 실제 그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진실관계를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서 실제 민노총 노조원들이 실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실명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최민희가 어떻습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잘 얘기하고 있는 강규영 전 이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강규영 이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듣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민희가 뭐라 말합니까?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듣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를 해. 솔직하게. 자, 더 나아가서 최민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뭐라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최민희가 뭐라 그러는지. 왜? 저 듣기 싫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듣기 싫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저 폭력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리세요. 참고인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리세요. 스크린을 지금 제 띄워놓은 질의 겁니다. 시간입니다. 자, 지금 최민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규영 전 이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리세요라고 말합니다. 우리 최민희 씨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규영 이사는요 손가락질 한 적이 없어요. 이 얼마나 공손합니까? 네, 이 얼마나 공손해요. 이게 손가락질이야? 네, 손바닥에 하늘이 보이게 이렇게 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손가락질이야? 네, 최민희한테는 이게 손가락질입니까? 이게 삿대질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민희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잔혹하게 언론을 장악을 했는지, 그런 가운데 민노총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장혹하게 사람을 탄압하고 피해를 입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절해놓고 좌파들은 절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언론 탄압이다, 언론 장악이다, 그리고 그 많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최민희는 이게 삿대질로 손가락질이면요, 최민희도 뭡니까? 삿대질로 손가락질이네. 삿대질로 손가락질. 맞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강규영 이상 그래도 손바닥이 하늘을 보였습니다. 최민희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최민희 씨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최민희와 관련된 국회 국민청원도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나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냥 하진 않겠죠.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청래의 해임 국회 국민청원뿐만이 아니라 최민희와 관련된 국회 국민청원도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도 최민희가 어떻게 말할지 전 너무 궁금한데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이런 과정 속에서 정청래가 자신을 향한 국회 국민청원 관련돼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청래가 지금까지는 자신의 해임 국회 청원 관련돼서 되게 센 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는지. 법사위원장 정청래 제 개인에 대한 해임 청원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우리 법사위 소관이 아니라 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가 지금 자신의 해임 청원 관련돼서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청래 씨,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 뜨거운 맛 보여주신다면서요. 뜨거운 맛 언제 보여줄 거예요, 도대체가? 언제?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가 겉으로는 되게 센 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하니까 꼬리 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청래 씨 뭔가 오해하나 본데요. 그거 운영위로 안 갈 거예요. 그거 운영위로 안 갑니다. 그거 어디로 갈 거냐? 윤리특별위원회로 갈 겁니다. 아직 우원식이가 만들지 않은 윤리특별위원회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 수사 의뢰 고발장 냈다고요. 이거 윤리특별위원회로 가는 것이고 정청래는 그 윤리위에서 징계받을 날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리면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좀 어떻다는 겁니까? 좌파들과 달리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실제 비정상화된 방송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방심위원장이 류희림이 연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방송심의위원회 방통위원장까지 교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드디어 방송국이 더 나아가 공영방송들이 바로잡을 일이 멀지 않았다. 좌파들이 스피커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요. 시간은 우리 편. 우리는 그 시간의 과정들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필수 조건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절대 흩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의 깃발을 들어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